안녕하세요. 언어나무 김민주입니다. 저처럼 웩슬러 검사를 받을까 말까 진짜 끝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두 아이의 웩슬러 검사 후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웩슬러 검사를 선택을 했고요. 3월 달부터 이제 검사를 받는데 1월에 전화 예약만 받으신대요. 딱 그 날짜가 딱 떴길래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데 진짜 2,000통이 넘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10시부터 계속 전화를 돌려서 나중에는 기가 이기다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전화를 하다가 11시 40분에 딱 통화가 됐습니다. 두 아이를 예약을 하고요. 비어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비어있는 시간대를 내가 고르면 되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이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그 아침 시간을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KG 학술원 이제 강남 본원을 예약을 했고요. 어쨌든 딱 도착을 하면 방이 딱 3개가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선생님이 딱 붙어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지만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거의 45분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둘째는 진짜 1시간을 딱 풀로 채워서 나왔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검사 이런 데 이제 능숙하고 이런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래서 막 고압적이고 막 이렇게 엄숙하신 분들이 아니라요. 좀 다정하시고 그냥 기관의 선생님 같으세요. 굉장히 말도 예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애둘러서 잘 얘기하시고 아이가 안 할래 이래도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잘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방음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1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말은 잘 안 들리고 아이들이 목소리가 워낙에 크잖아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리는데 저희 둘째는 거의 거기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막 혼자 하더라고요. 둘째 목소리는 거의 지붕을 뚫을 정도로 엄청 컸습니다. 1시간이 끝나면 1시간 동안 이제 선생님이 분석하시는 동안 저는 아이들을 이제 기관에 다시 데려다 주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선생님이랑 1대1로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퀴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기관에 데려다 주면서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리가 안 되는 아이라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했어요. 전 첫째는 완벽하게 딱 분리가 돼서 들어갔었는데 둘째는 또 막 엄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엄마는 어디 있을 거지? 나를 언제 데리러 올 거지? 이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거 재밌는 거 맞지? 계속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천천히 분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가 완벽하게 딱 안 되는 아동이라면 조금 검사가 힘들 것 같긴 했어요. 저도 이 점을 가장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니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교육을 받기 위한 상술로 어떻게 막 IQ를 조작을 해서 엄청난 천재라고 부풀려서 나에게 교육을 받게 하려는 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봤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제가 결과를 딱 듣고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딱 첫째의 성향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45분 만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저희 첫째는 자기가 못하는 걸 굉장히 감추고 싶어 하고, 좀, 어쨌든 어렵습니다. 어려운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게 웩슬러 검사 때도 나왔던 게 대부분은 다 상이 떴는데, 문제 해결 능력에서 조금 많이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단답을 요구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연산 같은 것들은 탁탁탁탁 나오는데 생각을 한 두세 번 해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안 할래요. 저 이거 안 풀게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연필을 주시고 틀린 거는 X를 치고 이제 넘어가고 고치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저희 첫째에게는 X를 치는 작업부터가 머릿속에 아마 지진이 났을 거예요.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X를 치면 돼 라고 했는데 그 X를 칠 때마다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상이 떴지만 그 문제 해결 부분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냥 상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결과지로는 뭐 학술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영재 교육도 따로 받지 못한다고 해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던 게 우리 첫째가 이런 성향이라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제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지 같은 부분들이 나와서 아이의 성향 파악에 너무너무
진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제가 이 테스트를 본 건 사실 둘째 때문이었어요. 저희 둘째는 문자를 되게 굉장히 빨리 뗐어요. 이게 빨리 뗐다는 게 그냥 보고 읽는, 그냥 통문자를 이렇게 보고 읽는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질문이 진짜 많아요. 이제 기간을 끝나고 제가 손을 잡고 데리고 오면 간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판을 이렇게 보면서 언어나무라고 한다면 엄마 왜 저기는 언어나무라고 지었을까? 나중에는 심지어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엄마랑 애기랑 손을 잡고 가잖아요. 엄마 왜 아빠는 없는 거야? 아빠는 어디 간 거야? 아빠는 회사에 갔나? 아빠가 데리러 올 수도 있잖아. 너무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다녔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끌고 다녔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방지턱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엄마 이거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엄마 여기 떠 있는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 내비게이션이? 계속 질문하니까 나중에는 내비게이션도 끄고 다녔어요. 이게 집에 오는데 진짜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걸어서 그냥 5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어떤 규칙을 주고 문제를 풀으라고 해도 둘째는 이 규칙은 누가 만든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서 하도 영재인 것 같아. 한번 테스트 받아봐 라고 해서 진짜 둘째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제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선생님도 이제 얘기하시기를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 이 규칙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작 문제 푸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못하고 이 앞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해요. 그래도 그 선생님들 너무 이제 전문가시니까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이제 많이 잘 진도를 나가셨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시간 제한에 맞게 탁탁탁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왜 그 시간 내에 내가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걸 이렇게 찍는데 이걸 왜 찍어야 되는지 아무튼 왜에 대한 질문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밖에서 왜요 왜요 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둘째는 모든 영역에서 다 최상이 떴어요. 최상이 떴는데 그 이제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상 정도가 떠서 완벽한 최상은 아니고 한 2% 정도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학술원의 교육을 권장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5세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첫 나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이게 어느 카페에서 이제 글을 보니까 대부분 다 점수를 높게 준다더라. 혹시 그러세요? 사실 저는 첫째를 보고 의심조차 들지도 않았지만 그냥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7세도 대기가 엄청나대요. 6세도 대기가 엄청나고 그래서 그렇게 줄 수가 없고 제 결과지를 보고도 저도 그렇게 주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웩슬러 검사가 저는 아예 이제 지능의 어떤 범위보다는 사실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상담받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지 이런 아이는 왜냐면 저는 완벽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해답을 딱 주셨어요. 혼자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틀려도 맞아도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을 딱 해줘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지도할 방법이라기보다는 둘째는 좀 규칙을 지키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시간 내 딱 5초다라고 하면 그 5초 내에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근데 이 말을 하시면서 선생님도 웃으시더라고요. 5세인데 사실 이거를 지키기가 쉽지는 않죠 라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권장해 주셨고요. 사실 가장 처음 보는 지표가 언어 지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언어가 돼야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달이 고르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사실 문제를 딱 읽고도 이걸 해석을 못하면 수학을 못 푸는 것처럼 그 언어가 딱 키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일하는 엄마고 사실 조금 바쁘다 보니까 아이를 책을 많이 읽어주지 못했고 하나를 읽어도 좀 정독을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책을 읽고 나면 이 단어가 어떤 건지 물어보고 얘는 어떤 생각을 했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아까 그거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더라? 이런 좀 아이를 귀찮게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독하는 습관이 계속 자리를 잘 잡은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양을 조금 더 많이 늘리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휘가
많이 받아들여져야지만 다른 수학, 과학, 사회, 뭐 역사, 인문학 전부 다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이제 정독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의 성향을 대충 엄마라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개발해줘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를 통해서 아무튼 상담을 받아본 거기 때문에 저는 수치화된 딱 그 결과를 보고, 아, 요렇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겠구나라는 걸 좀 알게 돼서 만족을 하는데요. 가격대는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만족하는 편이라서요. 만약에 내 아이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을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 언어나무 김민주였습니다.